안녕하세요. 오, 소리가 크다. 필수사라 요 프린트 있으시면 돼요. 필수사랑 프린트. 매주 하나씩 나갈 거니까 한 분씩만 받아갔어요. 제발 좀 받고 또 받지 말고. 만약에 두 분씩 받아가면 이거 하나 나눠드릴 때마다 1,000원씩 받고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씩만. 자, 앞에 잠깐 보시면요. 제가 오늘이 개강주인데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 집에 빨리 가야 되죠. 네. 그래서 계획을 좀 바꿀게요. 원래는 계획이 다음 주 좀 더 하면 되니까 오전에 오늘 월요일 강의 3시간 정도를 하고 1시간 정도를 지난주에 3개 못 끝냈죠. 그렇게 해갖고 한 2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오늘은 2시간을 풀로 해서 월요일 강의를 나가고 좀 쉬었다가 3, 4월 달에 지난주에 못한 거 있죠. 그거를 추가해갖고 한 1시 반 정도 전후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강의를 1시간 정도 못했잖아. 그걸 다음 주부터 조금씩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게 낫겠죠. 저도 집에서 애가 기다리고 있어서 애가 우리 그녀 아니 예? 고마워요. 자, 앞에 보시면요. 필수서로 5, 6월 강의 내용을 좀 빠르게 설명드려요. 3, 4월 강의까지랑 차이점은 아주 어려운 용어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초적인 용어 같은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간척이 뭐고 뭐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요 예상 지문을 바로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 4월 달에 앞에 거 기출문제 분석했죠. 그거 중에 다는 못해요. 중요한 거를 일부 좀 다시 반복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할 텐데 3, 4월 강의 오전 강의랑 오후 강의를 합친 강의가 월요일 강의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 대부분 선생님들이 3, 4월 강의를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도 풀 수 있는 오후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강의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범위를 제가 조금 이렇게 넓혀드렸다면 계속 넓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월요일 강의는 제가 이렇게 줄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축약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거든요. 그럼 약간 좀 암기가 좀 편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잖아요. 이거 다 풀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공부하는 요령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뭐 총 8페이지 중에서 한 6페이지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뭐 적게 나가면 5, 6페이지 정도인데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암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옆에다가 필수서를 펴놓고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필수서를 펴놓고 이거를 옆에다 같이 피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 지문이 필수서에 있거든. 그렇게 확인하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암기가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은 편안해. 왜? 책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 제 거 책이잖아. 제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복습을 하실 때 절대 책상 위에 프린트 위에는 절대 책 같은 거 꺼내지 마세요. 요거만 갖고 암기하시라고. 요거만 갖고. 요거를 갖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필수서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같이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하시면 강의를 듣고 이거를 정리하시면 이걸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대부분은. 자, 가볼게요. 오리엔테이션 끝. 자, 갑니다. 맨 먼저 취득세 평균 세 문제. 취득이라는 개념 천천히 할 거예요. 개념. 그러면 원시란 말이 있고요. 승계,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죠. 잠깐 보시면 이런 거죠. 원시는 처음으로 생긴 거, 뭐 신축이나 간척. 승계는 기존에 있는 걸 넘겨받죠. 유상으로 넘겨받는 게 있죠. 이게 매매나 교환 같은 거. 그다음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기부. 매매가 일어났네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럼 대가를 지급하면서 취득했죠. 취득세.
교환도 서로 대가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5, 6월 강의부터는 교환이 왜 유상거래인지는 이유 설명하지 않을 거라고. 이건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대가를 지급한 건 없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양가로 1번. 그래서 취득세는 원시 승계를 불문해요. 승계는 유상으로 승계하든 무상으로 승계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책을 펴놓고 바로 프린트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프린트 1번. 같이 보는 데 지장 없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취득세 처음에 나왔던 법조문이거든요. 그러면 키워드를 잠깐 보시면 취득 개념을 물어봤어요. 이거죠. 원시, 승계. 승계는 유상승계, 무상승계를 불문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원시에 희한한 말이 있네. 뭐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들이래. 이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사유지를 국가 등 소유로 강제로 귀속시키는 행정부 어떤 판결 등이에요. 근데 이런 거 좀 안 나오죠? 이거 쓰지 마시고. 자, 키워드는 이거죠.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을 한대. 그럼 느낌이 처음 개념이에요? 이미 있던 개념이에요? 이미 있던 개념이죠? 그럼 이건 원시예요? 원시 아니에요? 원시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 제외. 이거 기억하세요. 포함한다고 바꾸면 틀려요. 최근에 가로에서 답을 많이 만들어요. 이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열거래잖아요. 이거 봐봐요. 매매, 교환. 이게 이거잖아요. 유상. 그 다음에 상소, 증여, 기부. 이게 무상.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간처. 이게 원시. 그럼 이게 이제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을 최근에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내요. 자, 2번 문제 보시죠. 이 기출지문이에요. 2번 보시면 키워드 볼게요. 공유, 수면, 매립이나 간척이죠. 그럼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법전에 있는 요거. 그럼 무슨 취득으로 들어가요? 원시.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 본다. 2번 지문은 틀렸네요. 무조건 이거 다 암기하세요. 좋은 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험장 가서 이거는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볼까요? 3번. 자, 키워드가 보일까요? 상속이라는 단어 보일까요? 상속. 그럼 이건 무슨 승계예요? 무상승계. 그럼 세금 낸다 안 낸다? 내는 겁니다. 근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부과한다. 이게 출제 예상 지문인데 일부분은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보세요. 의제라는 것은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근데 대표로 임야를 대주로 지목을 변경했어요. 원시 승계 아니잖아요. 근데 지목으로 변경하는 순간부터 가액이 증가할 수 있죠. 요 증가분을 강제적으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제. 그럼 대표로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시험 지문에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감소가 됐단 말을 줬어요. 그럼 경제적 가치 증가분이 없죠. 그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작년 시험 지문. 차량 등을 종류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한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게 개량하거나 수선한다. 줄여서 개수. 의지한다는 거. 다시 설명할 거 가점수는. 자, 취득으로 의지하는 거 1번.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개수, 차량 등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자, 오늘 프린트 바로 보세요. 4번. 이렇게 계속 진행할 거예요. 자, 키워드 보일까요? 우선 제가 키워드 처리 안 해놨거든요. 지목 변경 보이세요? 근데 가액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그럼 이렇게 가야죠. 그럼 본다가 아니고 보지 아니한다. 이거 작년 시험 지문. 제가 5, 6월은 이렇게 키워드 없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순간 딱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건 책까지 마시고요. 좀 이따 설명하니까 취득세는 여기
박스에 열거된 물건을 취득해야만 취득세를 때려요. 열거된 물건을 눈으로 그냥 편안하게 쭉 보시면서 주식이란 단어를 찾으세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은 취득세 내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열거된 물건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부터 의제 공부할게요.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주주가 법인에게 돈을 줘요. 그걸 출자한다. 대가로 주식을 넘겨받죠. 그럼 주주는 원칙은 취득세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매입하네. 이런 주주를 과점주주. 그럼 과점주주도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 이 경우라면 이 주주는 법인을 독과점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제재를 하냐면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100억 원으로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지분 비율을 곱해요.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60%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60억이란 부동산을 주주도 취득한 걸로 의제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의제는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그 다음 화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권은 앞으로도 법인 거예요. 이 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부동산을 사실상 매입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주는 서류상으로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 비율만큼 주주도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뭐한다? 의제. 의제라는 것은 실질적인 부동산 등기부를 넘겨받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의제란 말을 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은 그대로 누구 거다? 법인 건데 얘는 세금만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는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독과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유도하겠다는 법적 취지라는 거. 그럼 우리 시험 지문에서 자료를 3개를 줄 거예요. 첫 번째, 법인이 갖고 있는 과세 대상 물건을 줘요. 부동산 등이 얼마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분비를 곱해야 되죠. 분모로 오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주고요. 분자로 오는 우리가 취득한 주식수를 줘요. 그럼 지분비율이 현재 60%죠. 60억을 취득한 걸로 의제한다는 거. 이게 과점 주주. 주의사항 초과예요. 초과라는 것은 같아도 안 돼요. 이 초과를 이상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한 주라도 많아야 된다는 거. 근데 동그라미 니은이 중요해요. 100분의 50이 초과돼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니은 단어 중에 어느 한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때는 의제하지 않습니다. 3개 단어. 첫 번째, 설립. 설립 시에 갑이 60% 지분을 매입했네. 그럼 서류상으로는 과점 주주가 맞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 법인 만들어 놓고 연구개발을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집안은 망하거든. 그럼 처음부터 독과점을 했다는 것은 투기가 아닌 리스크를 부담한 투자 개념으로 봐요. 제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이 하나 있네. 나는 어떤 법인을 독과점하고 싶어. 근데 세금은 내기 싫어. 언제부터 하세요? 설립. 그러면 1년 지나서 연구개발이 성공하며 우리 집안은 대박. 실패하며 쪽박. 이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설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갑을병이 4대 3대 3 지분비율이에요. 이 상태에서 회사가 을 주식을 없앴어. 이것을 감자란 말을 씁니다. 주식을 다른 말로 자본. 없앴죠? 감자. 그럼 이게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갑은 7대 4가 되죠. 50%가 초과됐네. 내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의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0% 초과는 내 것만 놓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친인척 특수관계인 주식을 모두 합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60%죠? 과점주주인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10%를 자녀한테 지분을 넘겼네. 그럼 변경후가 20, 20, 20이죠. 근데 보세요. 특수관계인 내부자 간에는 주식이 이동됐는데 바깥에서 바라보시죠. 전체 지분별 변동은 없죠.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키워드가 나왔네요. 설립, 감자, 총 주식 비율 변동이 없다. 의제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3개. 시작. 설립, 감자,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설익은 감자도 없다요. 설익은 감자도 없다. 바로 프린트. 5번, 6번, 7번을 묶어보세요. 5번, 6번, 7번. 묶으셨어요? 자, 5번 키워드 보세요. 보여요? 저는 설립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는데, 그럼 설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중간에 읽지 마요. 중간에 읽지 마. 끝에만 보세요. 본다가 아니고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중간 뭐를 읽어요? 머리와 꼬리만 있는 거지. 자, 6번은 키워드가요. 감자. 그럼 꼬리만 읽어. 꼬리만. 있다가 아니고 없다. 틀렸네. 파란 글씨는 틀린 거예요. 있다가 아니고 없다. 자, 7번은 키워드가 총 주식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없다. 얘는 맞네. 기출제문 그대로. 자, 그러면 의제하는 경우라면 이제 지분 비율을 계산해야 되죠. 처음에 갑이 40%였어요. 1년 지나서 연구개발을 성공했네. 그 사실을 갑이 먼저 알았어. 을 주식을 암암리에 매입했네. 60%가 됐죠. 갑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과점주가 됐죠. 이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의지합니다. 최초면 모두예요. 그때 한꺼번에 모두 취득한 걸로 의지합니다. 최초면 모두.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병 주식을 또 10% 매입했네. 그럼 70%로 늘어났죠. 그럼 갑은 과점주주였다가 지분비율이 증가됐죠. 이때는 증가분만 의지해요.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 이게 디귿. 그런데 이 케이스 보세요. 기술문제 케이스예요. 설립 시에 50%예요. 질문 드릴까요? 과점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으면 안 돼요. 둘이 피터지게 싸우니까. 초과가 아니죠? 과점주주 아닙니다. 최초죠? 요때를 물어본다면 60. 그러면 과점주주였던 자가 중간에 주식을 판 거야. 30%로 지분이 줄었어. 그럼 아닌 상태로 바뀌었죠. 나중에 다시 매입했네. 70이 됐어. 그러면 질문, 최초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때는 60하고 70만 비교하는 거예요. 늘어난 거 있어요? 있죠. 10. 늘어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볼게요.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이전 과점주가 된 당시 비율보다 뭐한 부분을? 증가분. 자, 8번 문제 가보시죠. 기가 막힌 문제예요. 8번. 1번, 2번, 3번은 법조문을 제가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 1번 키워드 볼게요. 키워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예요. 그럼 무슨 키워드를 찾아야 돼? 모두. 아니었다가 최초면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가된 사유가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했죠. 그럼 감자 등이 아니잖아. 그럼 요건 충족했네요. 자, 2번은 키워드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됐네. 그때는 어디 부분을? 증가분.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동그라미 3번에서 이해하게 돼요. 같은 의미니까. 다 기출지문이에요. 요거를 케이스로 제가 바꿔볼까요? 자, 케이스 1번. 설립 시 40%예요. 과점주주 아니죠.
그럼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됐든 과점주주가 아니든 설립 시 지분 비율 제재하지 않는다.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20%를 추가 매입했네. 60으로 늘어났죠. 최초죠. 요때 60을 모두 획득한 걸로 의지한다고. 그러면 60. 이 상태에서 또 10%를 매입했네. 70으로 늘어났죠. 그럼 증가된 경우잖아. 어디 부분을? 증가분 10. 이렇게. 잘 체크하세요. 정답표 따라오 배부 안 하니까. 정답표를 배부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 뭐 예외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저기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세법을 차에서 운전하면서 강의를 들어서 정답 체크를 못한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해 드리는지 알아? 저기요 세법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닌데 운전하면서 세법을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집에서 이렇게 샤워도 하시고 책상에 앉아서 들으세요. 네, 그랬어. 공법 같은 쉬운 과목이나 운전할 때 듣는 것이 어디에 세법을. 자, 3번 요거예요. 과점 주주였으나 나중에 주식 등을 팔은 거예요.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가 됐어. 그리고 뭐가 됐어? 다시.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케이스 그 경우라면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비율보다 뭐한 부분을 증가. 그럼 아까 케이스에서 60이었다가 아닌 상태로 됐다 80이 됐죠. 늘어난 거 얼마? 20. 요걸 케이스로 바꾸면 요거죠. 이거 이제 지분비율을 계산하셔야 돼.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낼 거예요. 지분비율 안 줘요. 아까처럼 우리 계산하셔야 돼. 그러면 발행 주식 수를 분모로 갖다 놓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분자로 갖다 놓으면 되잖아. 자, 가볼게요. 설립 시에는 지분비율이 몇 %예요? 40%. 그럼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설립 시에는 제재 안 하니까. 자, 1년 지나서 6,000주가 됐네. 그러면 60%죠? 그럼 일단 최초잖아. 그러면 60%를 다 의제해야지. 근데 자녀가 결혼을 했어. 자녀 아파트 사준다고 주식을 팔았네? 5,000주로 줄었죠? 그러면 없지 당연히. 보세요. 지분비율이 감소됐잖아. 다시 질문 드릴게. 요 정확히 50%잖아요. 그럼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재밌는 게 발생하죠? 과점 주주였던 자가 아닌 상태로 바뀌었네. 마지막 케이스죠.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추가 매입해서 8,000주가 됐어. 그럼 80%잖아. 그럼 늘어난 것만 과세해야 되지. 몇 %만? 20. 요 케이스. 기출 문제가 약간 수정한 것이죠. 자, 책, 필수서 몇 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수서. 이제 뒤로 안 가요. 자, 뒤로 가는 건 나중에 7월달에 다시 볼 것이고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2번 요건 이미 풀었던 것이니까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돼. 자, 보세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교환. 그럼 무슨 승계야? 유상 승계. 부가지 아니한다. X. 부가한다. 자, 3번 뭐가 보여요? 증여. 무슨 승계예요? 무상승계. 아까 상속 증여 기부. 그러면 부가지 아니한다. X. 부가한다. 4번 작년 지문. 매매 등 유상취득은 포함하고 기부는 제외한다. 아니죠. 기부는 무상이니까 포함하셔야지. 작년 문제. 그럼 봐봐요. 출제 예상 지문으로 다 풀린다고 필수서 강의 듣고 출제 예상 지문 함께 하시면. 자, 7번 작년 문제.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증가된 건 맞죠? 근데 작년 지문은 아까 풀은 것처럼 감소한 경우에도 본다. 아니죠. 뭐가 빠져야 돼? 감소가 빠져야지. 감소는 경제적 가치 증가가 없잖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목을 변경했는데 가액이 감소했어. 그 바보들이지. 대지를 임야로 지목을 바꿨나? 설마? 자, 11번.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거, 과세가 안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키워드 기억 뭐가 보여? 설리. 그다음에 리를 봐봐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는데 바깥에서 봤더니 총 주식별 변동이 없죠. 그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니은하고 디귿은 방금 전에 우리가 케이스 풀었던 거 최초면 모두 증가된 경우는 증가, 뭐 얘들은 의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 자, 요건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음 달에 할 거를 일부씩 한두 개씩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 키포인트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복습도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취득세는 그냥 취득세야. 취득 행위가 일어났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원시, 승계, 승계에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고. 그런데 다음 달에 배우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지. 양도를 한다고 모두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뭐가 발생해야 돼? 소득, 돈이 발생해야 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무상으로 넘겼어. 나는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럼 세금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유상거래 하나는 거예요. 이게 취득세랑 차이점. 그러면 무상은 양도가 아니다. 취득에는 들어가지만 양도는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계속 내거든, 매년. 차이점 구분합니다. 자, 요렇게 강의 진행을 해드릴 거야. 5, 6월 달은. 좋죠?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야지 뭐. 그래서 프린트만 잘 활용하세요. 다만 프린트로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실력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필수서 반드시 제가 이론 설명하는 거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지문 제가 일부 분석을 해드리잖아. 그까지 딱 섭렵이 되면 요거를 딱 풀면은 필수던 내용이 딱딱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기출지문하고. 그래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문으로 다 커버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요거만 복습하시면 돼. 막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럼 시간도 안 걸려. 그리고 2주차 복습할 때는 같이 누적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간 안 걸려요. 빠르게. 그러면 6월 말 정도 가면 세법이 펼쳐졌던 게 요렇게 덩어리로 모아진다는 걸 느끼게 돼. 그러면서 7월 달에 이렇게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 실수를 하시면 돼. 그러면 10월 달 그럼 맞춰요.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5, 6월. 5, 6월 강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게 딱 중간 지점의 강의거든. 하품하고 난리 났다. 자,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는가? 이게 납세무자. 자, 편안하게 보시죠. 공부상 현황과 정말로 이용되는 현황이 달라. 그럼 세법은 세금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용되는 것으로 세금을 때립니다. 원칙은. 다만 이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되면 예외적으로 공부상으로 갈 수도 있어. 이건 우리 다시 설명할 것이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음 달에 배우겠지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상가를 팔면 과세거든요. 그럼 이 과세 유무를 판정을 할 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서류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상가로 이용하다 팔았네? 그러면 서류상 주택이라고 모두 비과세가 되면 우리는 악용한다고. 서류상 주택으로 허가받아 놓고 상가로 이용하면 되잖아. 어차피 세금 안 내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용도로 판정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단독주택 1층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럼 상가로 이용했죠? 이거 팔면 과세합니다. 이게 민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우리는 서류로 판정하지 말고 원칙은 뭐로 판정한다? 사실. 예를 든 게 제가 이거였죠. 월요일에 내가 사실상 잔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사실상 취득 행위는 일어났죠. 근데 내 명의로 내가 등기를 금요일에 한 거야. 그럼 나는 취득세를 언제부터 내느냐인데 이때부터 내야 된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내가 사실상 취득 행위가 일어났다면 뭐를 이행하지 않았다더라도 등기,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후등기는 세법상 고려사항이 아니야. 바로 나오겠지만 선등기는 고려해요. 왜냐하면 매도인 등기 필증을 내가 넘겨받았다는 건 모든 거 끝난 거잖아. 그래서 선등기는 고려사항이지만 후등기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멘트 기억할게요. 사실상 취득행위가 일어났다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세금 내셔야 된다는 거. 자, 9번 지문 보세요. 9번 지문. 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자, 보세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 예외는 있다는 거. 원칙은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봐봐요.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로 간다? 공보상. 그래서 원칙은 사실. 이 순서를 바꾸면 틀린 거예요. 대비합니다. 자, 연대납세의무는 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8주차에 강의할 것이고, 서로 같이 납부하는 뭐가 있다. 여기 연대납세의무. 여러 명이 서로 같이 납부하는 뭐가 있다. 그렇게 느끼세요. 자, 페이지 26페이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 동그라미 1번.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더라도 무슨 행위가 일어났다면 사실상 세금 내셔야 돼요. 최근 20년 동안 10번 정도 냈던 지문입니다. 자, 바로 오늘 예상 지문 10번 보시죠. 같이 보는 거 큰 무리 없으시죠? 자, 10번 보세요. 키워드 사실상 취득을 했네. 그런데 미끼를 던져놨네. 뭐를 안 했대? 등기. 상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볼 수 없다. 아니죠. 본다. 세금 냅니다. 자, 2번. 주체구조보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도 세금은 주체구조보가네요. 이거였잖아요.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야. 임대인 건물에. 그러면 개수에 들어가죠. 이 건물 가격이 상승할 거거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설치는 임차인이 했잖아. 이거 임차인 건물 아니잖아. 그럼 관련된 증가본, 취득세 누가 내야 돼요? 건물 주인. 건물 주인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주요 본체 구조부를 취득한 사람. 그래서 주인이 아닌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세금은 누가 낸다? 건물 주인. 그러면 자, 11번. 이게 조건이에요.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물 효용 가치로 이루고 있는 거. 그다음 조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 이를 가설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 X.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세금은 주체 구조부만 내요. 틀린 질문. 자, 3번. 토지를 지목 변경하면 그 변경 시점 소유자가 당연히 세금 냅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그림 보여드릴게요. 환지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거, 환지는 내 거 주고 내가 받는 거잖아. 그럼 내가 누구예요? 조합원. 내가 세금 내는 것이고,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놔둔 땅이 있죠. 이게 뭐라고요? 보류지. 그럼 얘는 누가 갖고 있다? 사업 시행자. 그럼 요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정비 사업 등을 할 때 내 것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넘겨주고 나중에 새로운 토지를 받잖아. 이게 환지잖아. 그러면 나는 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땅이 뭐라고요? 보류지. 그럼 이건 누가 내야 돼요? 사업 시행자. 그러면 12번 보시죠. 12번. 자, 옳은 지문.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네요. 감소는 안 돼요? 그러면 본다. 맞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환지 방식. 자, 환지는 누가 세금 내고? 조합원. 내 거 주고 내가 받는 것이니까. 근데 환지로 정하지 않고 놔둔 땅이 뭐라고요? 보류지. 우리 보류지 안에 채비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을 좀 바꿔야 돼. 이걸 중복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 누가 세금 낸다? 사업 시행자. 옳은 지문. 오랜만에 옳은 지문 나왔네. 자, 4번. 과점 주주는 아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일 수 있잖아. 여러 명 거를 합쳐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래서 여러 명이 서로 같이 납부할 연대 납세물 줘요. 요거 제가 법조문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자, 4번, 13번. 우와, 뭐야. 뭐 이렇게 지문이 길어. 그죠? 미치겠죠? 나도 미쳐.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미쳐야지. 자, 13번 갑니다. 중요한 지문 시험은 쪼개서 내겠지만 자 갈게요. 집중. 저보다 빨리 읽지 마세요. 저를 쫓아오세요. 과점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가 되었을 때 여기까지 몰랐대요. 그때 과점 주주는 해당 법인의 무슨 가로 뺄게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로 설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과점주는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니까 과점주주 연대 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요게 제44조가 연대 납세무거든. 이거 몰라?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 준용한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맨 밑에 틀렸고 연대납세무 준용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해볼게요. 처음에 가로. 이거 중요해요.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악용을 방지해야 되거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법인 명의로 500억대 부동산이 있었어. 그럼 과점주주는 500억의 지분비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자기 세금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미리 법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과점주가 되기 전에. 야, 법인, 너 그 500억 중에서 400억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전 해놓을래? 그 만약에 수탁자 명의로 400억이 등기전 돼 있죠. 이것을 법인 부동산 가격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100억 원의 지분비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전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누구 재산이니까 법인 재산이니까 법인 부동산 가격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머리 쓰는 거 방지합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말이에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제외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포함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세법의 공통점. 악용 방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전 된 것은 서류상에 불과해. 사실은 원래 위탁자, 법인 것이죠. 법인 부동산 가격 그대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건 가로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럼 두 군데가 틀린 것이죠. 제외한다를 뭐로 바꾸시고 포함한다.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다 읽어보셔야 돼. 키워드 위주로. 실제 시험에 여기서 쪼개서 내겠죠. 이거 가로만 내기 딱 좋잖아. 가로만 내기. 별도 지문으로. 이거는 가로 같은 경우 지금 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대비하시라고. (10초) 제가 원래 지난주에 원주 갔다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얘기 안 했나? 친구분하고 가평은 내가 다음에 다시 가기로 하고 아, 걔 저 초등학교 때 친구거든. 되게 절친이야. 원래는 목요일부터 제가 원주를 가기로 했어요. 예약을 다 해놨는데 아직은 그 운전을 그렇게 할 허리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숙여야 되니까 약간. 그래갖고 그냥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기만 갔다 왔거든요. 곤지암. 뭐 1시간이면 운전할 수 있으니까. 곤지암을 가면 여러분들 최미자 소머리국밥 아시죠? 네. 어떻게 알아? 그거 가서 꼭 드세요. 곤지암에
최미자 소머리 국밥이라고 우리나라 원탑이에요. 드셔보시면서 들어봐요. 거기를 안 가봤단 말이야? 저거 빨리 프린트에다가 중요한 거야. 곤지암에 1시간이면 가요. 최미자 소머리 국밥. 본점으로 가시면 돼요. 맛있어요. 저는 뭐 옛날부터 좋아했지. 자,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다시 자 앞에 볼게요. 자 5번 가보시죠. 5번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일 수 있잖아. 자녀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 명이 서로 같이 납부할 역시나 무슨 납세를 진다? 연대 납세. 이건 이미 시험에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좀 이따. 근데 가루가 작년에 시험을 냈네. 작년부터 가루를 시험에 내기 시작했다고. 올해부터 계속 낼 거예요. 자 보시면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뭐를 했어요?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한 걸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증도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인데 세법은 서류가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 그러면 유언으로 증여한 거잖아.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돌아가셔야 발생하니까 사실은 상속과 효력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세법은 유증을 하잖아요. 그때는 상속에 포함을 시켜. 다만 조건이 있어. 상속인이 유증을 받아야 돼. 누가 유증 받아야 돼?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며 세법상 취급은 어디에 들어간다? 상속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뭐 포괄 유증 마찬가지고 다 포함시키고, 자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거 신탁 재산 상속도 뭐한다? 포함하는 것이죠. 당연히 다 기억할게요. 자 말 끝나면 조차할게요.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며 상속. 시작.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면 상속. 한 번 더요.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면 상속. 자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무슨 납세무를 준용한다? 연대 납세무. 자 조문 보여드릴게요. 자 예상 지문 14번. 14번. 자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가로 볼까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 유증, 신탁재산 상속을 제외한다가 아니고 포함한다. 이거 작년 답이었다고. 이 가로가 제외한다라고 시험을 냈거든. 포함한다. 그리고 원칙은 누가 세금 내고요? 상속인 각자. 그런데 봐봐요. 이 경우 상속인 납부에 관해서는 방금 전에 앞에서 언급한 지방세기분법 44조가 연대납세무죠. 연대납세무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점주주도 무슨 납세무를 줘야 되고요? 연대납세무. 상속인 각자도 연대납세무.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무 집니다. 자 6번.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낸대요? 조합원인데 여러분들 아파트 재건축 등을 할 때 단독으로 재건축합니까? 최종 목적이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지 누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합니까? 말이 안 돼. 타산이 안 나오는데. 보시면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는 거. 그러면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낸다? 조합원. 요 얘기예요. 조합원은 원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이게 되는 것이죠.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럼 당연히 누가 받는 거야? 조합원. 다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을 때 내겠죠. 그럼 비조합원용은 누가 세금 내는 거 아니다? 조합원이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조합원용만 내는 부분이지. 자 15번. 15번. 키워드 보세요. 주택조합 또는 뭐 재건축 조합 또는 뭐 소규모 재건축 조합 다 마찬가지예요.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세금 내고?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가로 봤더니 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뭘 말한다?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는 거. 얘는 옳은 지문. 근데 작년에도 이 가로 갖고 답을 만들었잖아. 공동주택 등은 아니라고. 이 뭔 뚱딴지야.
당연히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등을 해야지. 옳은 질문이에요. 자, 요까지 강의했네요. 요까지. 쭉 보세요. 키워드. 자, 8번하고 9번은 같은 거예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다가 정원을 설치하네? 그럼 당연히 토지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럼 세금 누가 내고? 토지 소유자. 그런데 9번,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정원을 설치하네? 그럼 이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세금 내야 돼? 건축물을 택하는 자. 토지는 토지,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오버한 건데 이게 법전을 가면요. 지문 하나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겁나 길어. 그거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 텐데 놀래면 안 돼요. 누가 그러기만 해봐. 자, 시험은 쪼개서 낼 거예요. 8번 9번으로. 법전은 같이 되어 있어요. 옳은 지문인데 놀리기만 해봐요. 이거 16번. 안 놀래네? 자, 보세요. 키워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해. 그럼 누가 세금 내고? 토지 소유자. 이거 봐봐요. 다만. 이 다만이 요거예요. 요 앞에서 요거 9번.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물에 부수되는 정원 등을 설치하면 누가 세금 낸다? 건축물. 그러니까 한 번에 조문 보는 게 좀 편하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얘는 틀리게 못 바꿔요. 바꿀 데가 없잖아. 토지는 토지, 건축물은 건축물. 그러면 설마 토지를 내면서 건축물 소유자로 바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거는 너무 치사하지. 토지는 토지, 건축물은 건축물. 토토 건건. 뭘 또 적어요, 토토 건건을. 자, 10번. 요거 중요해요. 올해 10번 지문이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찢어요. 자, 키워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에요. 키워드. 그러면 원칙은 새로운 위탁자가 세금을 냅니다. 자,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신탁법에 따라서 맡기는 쪽이 위탁자, 맡아서 운용하는 쪽이 수탁자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간의 이전은 원칙은 세금을 안 때려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 지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신탁 등기로 수탁자로 넘어간 걸 지금 설명하는 법조문이 아니고 부동산 주인 자체가 바뀌었다고. 그럼 당연히 세금 누가 내야 돼? 새로운 위탁자가 세금 냅니다. 이 키워드가 위탁자 지위 이전이에요. 이건 법조문 꼭 보셔야 돼. 자, 보세요. 17번. 17번. 키워드 요거죠.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이 키워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 원칙은 세금 누가 내고요. 새로운 위탁자인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실질로 가야 되니까. 다만 예외를 물어보기 전에 항상 원칙으로 답을 할게요. 문제 최근에 이렇게 내거든.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예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은 새로운 위탁자. 그런데 과세관청이 봤을 때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어. 그럼 이전된 거 아니잖아. 그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 자, 11번 그림 바꿀게요. 이렇게. 자, 여기 계속 할까요? 중요하니까 쉬었다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아니요. 쉴까요? 네. 쉴까요? 네. 더 할까요? 아니요. 쉬어요.